2차 전지가 급락한 틈을 타서 외국인 투자자는 어떤 주식을 샀는지,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지난주 에코프로에 대한 매도 리포트로 에코뿐만 아니라 다른 2차 전지 주식들도 조정을 크게 받았죠. 다만 미국이 2032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67%로 확대 제한하는 등 펀드멘탈 관점에서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인지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요일날 크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2차 전지가 급락한 틈을 타서 외국인 투자자는 어떤 주식을 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업종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으로 나눠서 판단을 해봤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30개 종목을 기준으로 이렇게 섹터 구분을 해봤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먼저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32% 정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렸다. 삼성전자가 부동의 매수 1위입니다. 코스피 시장 전체 통틀어서요. 아무래도 감산 발표 이후에 외국인의 긍정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반도체, SK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주식에 대한 매수세는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2차 전지죠. 거의 섹터 비중별로 골고루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다음에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차 전지죠. 그 다음에 좀 의외가 바로 이 자동차입니다. 현대기아차 비중이 10%가 안 되거든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 그럼에도 15%를 샀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외국인의 수급이 잘 유입이 됐다. 먼저 두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현대차가 지난주 24조 원 전기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전기차도 한 30종 정도 선보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니고 작년에도 이맘때 그런 미래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보다 금액이 좀 더 올라갔어요. 원래 21조에서 24조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즉 전기차 몇 종을 출시를 하겠다, 이런 계획도 이번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 호재는 뭐냐면은 실적 기대감입니다. 자, 기사들을 보면은 삼성전자를 현대차가 넘어설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거는 삼성전자가 워낙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 급감을 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수출을 상당히 잘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자동차 쪽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살펴보면 2차 전지 비중이 압도적이죠. 외국인 수급의 41%가 2차 전지에 집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상당히 몰렸습니다. 이 두 개는 좀 같이 연관시켜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약간 빈집이라는 인식이 많았죠. 코로나 진단키트, 이걸로 엄청나게 부각을 받았다가 거의 2년간 계속해서 소외가 됐었는데, 이번에 약간 좀 빈집 관점에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성이 좀 돌고 돌다가 제약 바이오 이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모멘텀은 미국의 암호화폐죠.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항암치료 기업, 자,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섹터 업종 한번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조정을 틈타 매수한 2차 전지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1382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2위에 해당이 됩니다. 1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이고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매출액이 100% 넘게 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5%나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개선세가 주목이 되는데, 원래 컨센서스는 4,847억이었습니다. 하지만 6,333억을 냈습니다.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큰 영업이익을 창출해낸 것이죠. 물론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AMPC 효과입니다.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첨단 제조 생산 세 공제라고 하죠. 미국의 IRA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미국의 생산 시설을 보유한 업체에 세 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2032년까지 적용이 되고요. 이번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세 공제 금액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게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33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바로 이 세 공제 혜택 금액이다. 근데 이 AMPC 효과를 그냥 절대적인 금액을 계속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 캐파 기준입니다. 실제 생산액 기준이에요.
즉 킬로와트 시당 $3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LG 엔솔이 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공장을 지은 다음에 생산 캐파가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정도 된다면은 예상 미국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좀 다르지만은 128기가와트에서 178기가와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온전히 이 텍스 크레딧 관점에서 금액을 환산해 보면은 3.3조에서 4조 9천억 정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미국이 2032년까지 전기차 전환율을 67% 시장에 판매되는 그런 자동차의 3분의 2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자, 그런 목표 설정을 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질 생산량 같은 경우에 600기가와트/아워입니다. 이를 적용하면은 누적적으로 9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32년만 기준으로 적용해 봤을 때는 최소한 15조 정도? 그 정도 텍스 크레딧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영업이익이 15조 원 정도다.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는 멀티플이 얼마냐?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된단 말이죠. 즉 이것만 가지고 시가총액이 100조 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확실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나 배터리 3사 중에서 미국의 가장 큰 캐파를 보유하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극재에 비해서 이 셀 업체들이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고려하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면 작년 7월이 바닥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늘려가고 있고, 중간에 주가 등락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꿋꿋이 지분을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에서 사명을 변경한 업체죠. 외국인이 지난주 1122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해서 코스피 4위에 해당이 되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좋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1분기 매출액은 50% 정도 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은 소폭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광양 양극재 공장이 초기 가동을 하고 있어서 초기 가동 시에는 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수율을 잡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얼티엄 셀즈 양극재 출하량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2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수산화 리튬 가격, 3원기의 배터리의 주요 원재료죠. 수산화 리튬 가격이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업이익 개선폭은 다소 좀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얼티엄 셀즈 오하이주 1공장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테네시주 2공장이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4분기에 가동을 해서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연초에 40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근데 이게 오하이주 1공장 물량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테네시주 2공장이 가동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앞서서 이 포스코 퓨처엠이 조단위 수주 계약을 또 한 번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좀 부진했었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2분기까지 실적 모멘텀이 다소 좀 부진하다. 하지만 이후 성장 모멘텀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한 올해 1월까지는 다소 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지분을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LNF입니다. LNF는 외국인 투자자가 921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2위입니다. 근데 코스닥 1위가 엔캠이거든요. 근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대주주 지분 블록딜 이슈가 있었죠. 그거를 외국인 투자자가 받아가면서 그게 외국인 수급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1위고요. 이 블록딜 효과를 제외하고는 LNF가 사실상 이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1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일단 IRA 세부한 수혜주로 분류가 되죠. 물론 다른 양극재 업체들도 다 분류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LNF의 아킬레스건이 미국의 공장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IRA에 따라서 수혜를 받냐 못 받냐 이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LNF가 미국의 특정 회사와 합작사를 설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트라이를 했지만은 정부에서 반려했죠.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하지만 IRA 세부안을 열어보니까 양극화 물질이 핵심 광물로 포함이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 굳이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더라도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저평가, 다른 양극재 주식에 비해서 저평가된 그런 영역이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고객사 비중을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50%, OEM 30%, SK온 20% 정도 됩니다. 향후에 폭스바겐, 포드까지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같이 좋아질 업체로 볼 수가 있고요. OEM은 30%라고 했는데 여기 대부분이 테슬라 직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양 2년간 3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했죠. 추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7.2조 원을 들여서 애리조나 공장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안 할 것 같다라고 했다가 다시 한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투자 금액이 늘렸단 말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LNF의 수혜가 기대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증설을 했을 때 어느 고객을 타겟으로 했냐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테슬라랑 루시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LNF도 꼭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한 2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늘렸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3월 달에 LNF 주가가 급등하자 그 이후엔 다소 좀 차익 실현을 하다가 조정을 받으니까 다시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좀 외국인 지분율은 박스권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차전지 주식 그동안 너무 올랐다, 너무 비싸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면 여전히 저렴하다, 성장할 룸이 충분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종목마다 아이디어가 다르고 어떤 종목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종목은 테마로 올라온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하시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서 나의 소중한 자산 잘 불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